어느 날 정약용이 마을 어귀에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나이가 지긋한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고을의 원님께서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선생님, 참된 원님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원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은 정약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그의 얼굴에 쏠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긴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원님이란 단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원님은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마치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가꾸듯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원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인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이 백성을 농부처럼 돌보려면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하나요? 저희는 그런 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원님이란 농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둑을 싸는 기술자처럼, 때로는 공정한 저울을 든 상인처럼, 때로는 지혜로운 목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탐욕 없이 청렴하게 살아야 하지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이야기해 주겠소. 참된 원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보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약용의 발치에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 앉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건너 논밭에서는 가을바람이 잔잔히 불어왔고 정약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바라보더니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은 백성을 돌보는 농부와 같아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듯이 원님이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고을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원님은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농부가 밭을 잘 돌보듯 원님이 백성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가까운 들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을 보시오. 첫째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님도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너무 무겁게 매기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의 배가 고프면 나라가 흔들리는 법이요. 그 말을 들은 한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희는 늘 세금 걱정에 시달립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님이 세금을 너무 거두어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원님이라면 백성의 형편을 살펴 그들이 먹고 살 여유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지나치게 곡식을 뽑아내려 하면 땅이 황폐해지듯 백성도 지나친 부담을 주면 힘을 잃게 됩니다. 원님은 백성들의 노고를 아껴주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곡식은 농부가 잘 키워도 가뭄이나 해충이 생기면 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님도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가뭄이 올 것을 대비해 물을 대고 해충을 막기 위해 밭을 관리하지 않소? 원님도 마찬가지요. 전염병이 도는지, 홍수가 나지는 않는지,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참된 원님은 이런 재난에 대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은 이어서 말했다. 농부가 밭을 게으르게 관리하면 곡식이 시들고 말라버리듯 원님이 백성을 게을리 돌보면 고을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좋은 원님은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힘을 다해야 하지요. 원님이 백성을 부모처럼 아낀다면 백성들도 원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강가 저편의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잔잔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며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원님은 농부처럼 백성을 돌보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님은 또한 둑을 쌓는 기술자와 같아야 합니다. 둑은 강물이 넘쳐 홍수가 날 때 백성을 보호하고 물을 가두어 농사를 돕지요. 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들판을 휩쓸어 버리듯 원님도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 한 남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둑을 쌓는다는 것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어떻게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제방을 넘지 않도록 둑을 튼튼히 관리하는 기술자는 큰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둑을 살피고 보수합니다. 원님도 백성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미리 살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뭄에 대비해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병이 돌지 않도록 고을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원님의 역할이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원님이 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강물이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약용은 강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들판을 휩쓸어 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님이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백성들이 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님은 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둑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듯 원님이 백성을 지키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원님들은 때로 당장 자신에게 이로운 일만 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듣고 깊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옳은 말이요. 둑을 튼튼히 쌓으려면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원님은 백성의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내일까지 생각해야 하지요. 만약 원님이 오늘 편하자고 둑을 싸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일 비가 왔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좋은 원님은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백성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둑이 강물을 가두고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을 주듯 원님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둑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듯 원님의 책임 방기가 백성의 고통을 가져오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새기며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둑을 따라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정약용의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모두가 그의 말을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내 정약용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참된 원님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과 같아야 합니다. 상인이 저울을 기울여 이득을 취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님이 백성들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고을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함은 원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인가요? 정약용은 그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정함이란 단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제대로 살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울이 정확히 균형을 맞추려면 양쪽의 무게를 공정히 재는 것처럼 원님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지요. 억울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 원님들은 종종 힘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겪곤 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으니 더 힘듭니다. 정약용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원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편견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원님이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의 편만 든다면 백성들은 금세 원님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정함을 잃은 원님은 신뢰를 잃고 그 고을은 혼란스러워질 뿐이지요.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원님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바쁘신 분들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공정함은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원님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는 관리를 두어 그들이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님 자신은 그 관리들이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공정한 판결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을을 안정시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은 저울 모양을 손으로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면 물건값이 정확하지 않듯 원님이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을 전체가 흔들립니다. 참된 원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저울을 똑바로 세운 채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고을 상황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강가에서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의 말을 곱씹으며 각자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마치 물결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된 원님은 지혜로운 목수와 같아야 합니다. 목수는 튼튼한 집을 지을 때 먼저 대들보와 기둥을 올리고 그 뒤에 지붕을 얹어 비와 바람을 막지요. 집을 지을 때 한순간도 대충 할 수 없듯이 원님도 고을의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 중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을 짓는 것과 원님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수가 대들보를 잘못 깎으면 집이 무너질 수 있듯
원님이 고을의 기틀을 잘못 잡으면 백성의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목수는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 튼튼한 제목을 고르고 그 제목이 제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듬습니다. 원님도 고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은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큰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까지 다 돌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목수는 집의 큰 기둥뿐만 아니라 작은 못 하나까지도 신경 씁니다. 참된 원님이라면 고을의 큰일뿐 아니라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백성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드는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 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요즘 원님들 중에는 백성들의 작은 민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원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목수가 작은 틈을 방치하면 바람이 들어와 결국 집 전체가 흔들리듯 원님이 백성들의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면 고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백성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한번 나무로 된 작은 다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수는 잘못 깎은 나무를 억지로 세우지 않고 필요하면 다시 깎아 모양을 맞추지요. 원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더라도 잘못된 것을 고쳐야만 백성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시 동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약용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좋은 목수는 튼튼한 집을 짓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참된 원님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비바람을 맞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고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백성의 안정과 행복이 곧 원님의 업적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고을을 떠올렸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추고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정약용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된 원님은 욕심 없는 청렴한 선비와 같아야 합니다. 선비는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원님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백성은 고통받고 고을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욕심 없는 원님이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원님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백성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법이지요. 마치 물독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다가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원님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원님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청렴함이란 단지 돈을 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 한 어머니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원님이 욕심 없이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 누가 그런 원님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백성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참된 원님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원님을 신뢰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욕심을 버린 원님은 비록 자신의 생활은 검소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을 받고 고을을 안정시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더니 한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욕심 없는 원님이 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강가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욕심 없는 원님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이 돌멩이를 보시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살에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지요. 원님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백성을 위해 그 무게를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란 자신의 무게를 잊고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법입니다. 그는 돌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강물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님은 백성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게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백성의 삶을 짓누르지 말고 청렴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볍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원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청렴한 원님은 탐욕이 아닌 백성들의 신뢰를 쌓아 올립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고을은 평화로워지고 백성들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다시 한번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물 위에 잔잔히 떠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정약용은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참된 원님의 모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님이 백성을 돌보는 농부처럼, 백성을 보호하는 기술자처럼, 공정한 상인처럼, 지혜로운 목수처럼, 그리고 욕심을 절제하는 청렴한 선비처럼 살아간다면 고을은 자연히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들으며 집중했습니다. 정약용은 강물 위의 나뭇잎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어갔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시오. 물결에 흔들리면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잔잔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나뭇잎이 물 위에서 자신을 가볍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원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백성도 고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원님을 알아보고 또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저 작은 백성인데요. 정약용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원님은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가 모여야 비로소 참된 원님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올바른 원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하고 그런 원님이 있다면 믿고 따르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작은 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원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또 어떤 원님을 바라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백성의 마음도 올바른 원님을 향해야 합니다. 참된 원님이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백성들이 그런 원님을 지지할 때 고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을도 곧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나뭇잎은 물 위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졌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